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웹 프로그래밍이 뭐냐? 이제 웹 프로그램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웹 프로그램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있고요. 제가 지금 던졌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아주 올바르게 학습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웹 프로그램과 비교될 수 있는 그 로컬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컴퓨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데이터와 함께 같은 로컬에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지 않죠. 여기 데이터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뒤진 다음에 그걸 돌려주는 형태. 뭐 이런 상태의 로컬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사용자는 데이터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의 반대편에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또 지구의 또 다른 반대편에 있다고 합시다.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입력 폼을 입력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그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막연하네요. 왜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사가 나눠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장을 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이 사용자가 마치 로컬 프로그램을 쓰듯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텐데요. 달라지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UI를 이쪽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쪽에 있으니까 중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때 생각하기에는 소켓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켓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공해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응용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응용 프로토콜 중에는 RP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격에 있는 리모트, 원격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금 더 응용된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이 녀석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웹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웹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요청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응답이 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웹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해당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서를 돌려주는 요청과 응답이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단위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이 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분산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이 분산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전달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에 사용자와 프로그램 사이에 연결해주는 바로 UI,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바로 웹을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상호작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엿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그 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오면 이 문서를 보고 있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에 그 입력 폼이 있는데요. 사용자 여기다가 뉴렉이다 뭐 이런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전송이 되겠죠, 그죠? 요청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입력 폼을 어떻게 만듭니까?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HTML 아마 배워왔을 텐데요. 그 HTML 보시면 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인풋이라고 하는 입력 상자들이 놓일 수가 있죠. 이런 입력 상자를 보시면 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속성이 들어가고요.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성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박스가 바로 얘고요. 얘는 UID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박스인데 거기에 값이 율렉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name, 이름인데요. 요게 지금 요거예요. 자, name이라는 속성에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거기에는 실제 값은 이제 뉴렉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패스워드가 또 있는데 pwd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박스에 123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송을 누를 거예요. 전송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브라우저는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청을 하면서 이제 포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값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는 자, 요청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는 그 포스트 요청을 할 때 값을 받게 되는데요. 값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서버가 어떤 형태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까 UID 있었잖아요. 그죠? 네임. 자, UID는 뉴렉. 그 다음에 네임은 뉴렉 한글로, 그리고 패스워드는 123. 이렇게 해서 %로 나누어진 키와 값으로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키와 값으로 서버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서버는 그 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서버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것을 웹서버가 처리하진 않겠죠. 웹서버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트 할 때 항상 같이 우리가 뭐 인자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홈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서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실제 그 서버 상에 존재하는 문서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심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값을 전달해서 이 값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취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프로그램 로직을 싣게 됩니다. 서버 쪽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얘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URL을 웹서버가 요청을 받게 되죠. 포스트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청을 받게 돼, 포스트 요청을 받게 되는데, 서버는 어쨌든 간에 이 리소스를 뒤지게 돼요. 제가 여기 심어놓은 거 보이세요? 예, 여기에 이제 문서들 사이에, 웹서버는 원래 문서를 갖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문서를 돌려주는 건데, 이건 특이하게도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네요. 그럼 이 웹서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깐만 구경만 해볼게요. 일단은 액션에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소스를 지정했습니다. 요청이 들어가면 웹서버는 요청을 받고 디스크를 뒤져서 프로그램을 찾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포스트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녀석을 실행해 달라고 한 걸까요? 예, 그렇죠. 사용자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인증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건데, 얘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서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찾은 것이 문서인지 돌려준 문서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행할 녀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분자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웹서버는 이거를 딱 찾았어요. 이제 이거 어떡하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웹서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리소스 중에서 이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심을 수 있게 됐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실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웹서버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웹서버에다 추가적으로 이거를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고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그런 컨테이너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웹 프로그램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런 컨테이너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톰캣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그 톰캣을 웹서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원래 톰캣은 웹서버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고, 순수하게 이 컨테이너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태어났다가 나중에 이 컨테이너에다가 웹서버를 따로 설치해야 되고 또 설정을 해야 되고 해서 귀찮잖아요. 그래서 톰캣이 웹서버의 기능까지 나중에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톰캣의 기능 중에서 웹서비스와 관련된 웹서버의 기능을 봤다면, 이번에는 톰캣의 원래 기능인 웹프로그램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톰캣을 얘기할 때 톰캣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웹서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웹프로그램 컨테이너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쵸, 웹프로그램 로드해주고 웹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 웹프로그램 소멸할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가요. 이 컨테이너가 실행해 주니까. 그래서 얘가 실행하다가, 근데 문제는 이 실행할 때 모든 코드는 자바 코드고 자바 플랫폼에 쓸 수 있는 모든 라이브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전달받은 이 내용을 자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출력도 가지고는 입력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톰캣은 이걸 갖고 있어요. 톰캣은 웹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력 도구, 우리가
콘솔 입력 도구와 같은 그런 입력 도구를 받아서 입력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는 입력 값을 UID는 뭐고 네임은 뭐고 패스워드가 뭔지를 쉽게 입력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DB를 뒤지겠죠. 이 입력값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이 결과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결과를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 도구도 또 있어야 돼요. 뭐 콘솔 출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윈도우 출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출력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 도구를 또 제공해줘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간의 장치만 사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입력 도구와 출력 도구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로컬에서 JDBC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했던 것과 똑같고요. 완전히 똑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요 차이점만 기억하세요. 이 컨테이너에서 산다는 거. 그래서 메인 함수가 좀 달라요. 두 번째, 입력과 출력 도구가 조금 다르다는 점. 그 정도 외에는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내가 인증을 했어요. 인증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 출력 도구 써서 이거를 출력 버퍼에다가 두게 되면은 바로 웹서버가 그걸 사용자에게 돌려주면서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그게 서버가 실행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얘는 그냥 그 결과를 웹서버가 돌려주는 대로 받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화면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똑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골자를 하나 얘기했는데 그 중요성을 포커스를 잘 제가 못 줬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합시다.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바로 서버 쪽에다 프로그램을 뒀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그 결과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톰캣이라는 이 실행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톰캣이 제공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입력도구와 출력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다면 그것을 로딩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그 다음에 이 톰캣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린 이미 다 설치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만 조금만 알면 되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이라고 단순하게 부르지 않고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서블릿 프로그램. 근데 왜 서블릿이라고 할까요? 그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버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릿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블릿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뭐 충분히 직감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서버 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릿 단위로 있다는 거죠. 이 릿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미사예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기능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마치 함수로 나누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자, 인증을 처리해 주세요. 뭐 상품을 목록 조회해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요청이 마치 단절된 요청으로 전달될 거고, 서버 쪽에서는 그 요청되는 단위에 따라서 기능이 그때그때 로드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면 서버 쪽에서는 수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유저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로드 시켜놓고 할 수는 없어서 요청이 있는 것만 로드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은 나눠져 있는 거죠. 기능 단위로. 그래서 나눠져 있고 기능 단위로 나눠져 있는 조각들이 쭉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파일을 나눠 놓을 거고, 그 파일들은 각각 기능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나눠져 있는데 조각 단위로 나눠져 있으니까 서버 어플리케이션 조각을 우리가 하나씩 만드는 거고, 그걸 줄여서 말하면 서블릿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입력 도구와 출력 도구가 있을 텐데요. 그 라이브러리도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서블릿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서블릿 API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러면 걔를 릿 단위로 만들어야 되고요. 조각 단위로 만들어야 되고, 입력 도구, 출력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실제로 서블릿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